숨소리마저 얼어붙을 것만 같습니다. 집 밖을 나서기가 망설여지는 계절. 맛있는 소리가 사방에 온기를 전합니다. 네, 엄동설안에도 이 맛에 길을 나서는 거겠죠. 양미가 제일 맛있겠다, 그죠? 야외로 나와 음식을 만들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수치입니다. 이야, 이건 예술이구만. 아니, 이게 아무리 수치 채까지 먹는다고 그러죠? 그럼요. 근데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해먹어 그래? 수치로 고기만 굽는 줄 알았더니 이런 근사한 요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군요. 이게 오류? 예. 맛이 다르겠네. 그러고 보니 수출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요즘은 이런 캠핑장 아니면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왠지 수치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사람이 이 음식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이 이 바로 수치라고 그러는군요. 오늘은 바로 이 숯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수치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온전히 자신을 불태우며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야 비로소 숯이 된다죠. 온몸에 열기를 품고 마지막 불꽃을 피우니 사람도 밥상도 뜨거워집니다. 한바탕 폭설이 지나고 강원도 산천 마을이 잔뜩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멀리서도 그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는 이곳은 숯을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야, 이거 굉장한 그림이 되네요. 보여드려볼까? 불꽃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불이 꽃처럼 아름답죠. 이거 써야 돼요? 예,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 쓰셔야 어이, 가만있어. 이거 또 산대. 지금 가마 속 온도가 섭씨 1000도가 넘는답니다. 그런데 보장비도 없이 일하고 계신 이분, 평생 숯가마터에서 살아온 서석구 씨인데요. 옆에 아들도 벌써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데 불덩이를 꺼내 식혀서 숯을 만드는 마지막 작업은 여전히 위험하고 힘듭니다. 평생 여기서 이렇게 계셨으니 뭐 몇 예. 년째 이걸 하세요? 뭐 횟수는 50년 넘었고. 50년 넘으셨네. 그게 숯이면 그냥 막연히 불 떼고 음식 해 먹는 게 숯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참 천한 일이지만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배운 거래 이거니 다른 건 뭐 별로 쓸 데도 없고. 50년 넘게 숯을 구우며 사는 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죠. 여기가 옛날 그러니까 가마 지금은 떼우 있지 않지만 옛날 가마를 다시 싹 변경시킨 거예요. 이거 그전에 두문 있었지 여기. 네. 하나, 둘, 셋, 여기 5개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허, 아유 훈훈해. 아주 훈훈하고 좋아. 이렇게 전부 세워 놓으시는구만. 이렇게 다 세워야 돼요. 일일이. 예. 불 때면 불이 타서 내려와서 이 밑에 불이 붙어요. 타서 불이 싹. 이게 뭐 진흙입니까?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 역할이 참. 워낙 뜨거우니까 자주 떨어져요. 그래서 자주 발라야 돼요. 한 번 꺼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맨날 떨어지면 발라야 돼요. 이게 다 손자줄기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거야. 문질러. 가마 속 곳곳에는 숯쟁이의 고단한 시간들이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참 우리 배울 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팔의 근육은 나도 알통이 이게도 입맛이 나왔어요. 어이구
여기 같이 어우 딱딱하셔 진짜. 옛날에는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베고 옮기는 일도 직접 하셨다죠. 이게 숙취를 만들기에 좋다는 참나무인데요. 가마 안에 참나무를 빼곡히 채워 넣은 다음 불을 지핍니다. 나무의 위쪽부터 불을 붙이는데 아래에서부터 타올라가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는군요. 이렇게 5일간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우는데 연기가 처음엔 뿌옇다가 맑은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숯이 다 구워진 거랍니다. 막았던 입구를 열면 나무는 모든 것을 태워 연기로 날려버리고 열기만을 품은 불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숯 꺼내는 작업을 할 때면 가마 안의 열기를 이용해 만들어 먹던 숯쟁이들만의 별미가 하나 있답니다. 먹거리 찾아서 붓는 내가 저 하이에나건 응? 냄새 맡고 찾아오는 거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바로 색깔이 틀려져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 아, 저 안으로. 삼겹살을 두툼하게 썰어서 삽자루에 올리고 가마에 넣습니다. 고온에서 순식간에 익혀먹는 일명 삼겹살입니다. 그래도 한 10초 되네. 한번 또 뒤집어야 돼요. 아, 뒤집어서? 다시 한번 들어가나 그럼? 예. 초벌구이를 한 다음 뒤집어서 소금을 뿌려 한 번 더 굽습니다. 일하면서 출출할 때 재미삼아 한두 번 해먹던 것이 아예 삼겹살용 삽을 따로 만들어 둘 만큼 즐겨 먹는 음식이 됐다는군요. 그런데 유독 삼겹살을 즐겨 먹는 이유가 있답니다. 일을 하면서 연기에 먼지에 숟가루까지 마시게 되니 늘 목이 칼칼한데 기름진 돼지고기에 술 한잔을 하고 나면 목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곤 하신다는군요.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삼겹살을 즐겨 먹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저기 많이 먹어야 비계를. 네. 딱 숯 끄는 사람들 옛날에 산에 가고 와도 고기하고 술통개는 지고 다녔으니까 뭐 잘난 사람들까지 심리 가서 숯 꺼낼 때로 와서 가끔씩 짊어지고 와요. 이건 뭐예요? 이건 목초액입니다. 목초액인데 숯을 굽는 과정에 목초액이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정제를 해서 또 첨가물식으로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요거를 발라가지고 올리게 되면 나무가 탈 때 나오는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것이라 독특한 향이 있더군요. 연탄 냄새가 나네. 스모크 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연기 냄새. 맞아, 연기 냄새가 그냥 나오네. 예전엔 뭘 발라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기 한 점에 술 한 잔이면 됐죠. 이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자시오. 그땐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산저산 옮겨다니며 산속에서 숯을 굽곤 했답니다. 잠잘 곳도 먹을 것도 늘 부족하기만 했죠. 60년대 이후 산림보호가 강조되면서 숯가마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자 서석구시도 그제야 한 곳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비닐도 없어서 삽에다 덮고 나무 껍데기 벽에다 지붕하고 구들 넣고 그래서 살다가 또 그 다음부터 이제 비닐을 씌우고 위에다 새를 덮고 거기다 구들 온돌 넣고 이제 거기다 불 떼고 밥을 숯을 구니까 숯이 많으니까 그냥 숯부스리라 피워서 밥에 먹으면서 그냥 했죠. 옛날에 비하면 훨씬 어이 호텔에 먹기 많아. 호텔이요? 아들 정원 씨는 방학이면 산속으로 아버지를 찾아가곤 했답니다. 모든 걸 받아주던 아버지였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었다죠. 보리쌀 한 툴만 흘려도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는데. 고립된 산속이니 변변한 식재료가 있을 리가 없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산나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곤드레하고요.
여기다 이제 기름을 넣고요. 달래요, 달래. 예. 산에서 나는 것들이네요. 예. 산나물을 데쳐서 양념에 묻힌 다음 보리쌀 위에 얹어 밥을 짓습니다. 순막에는 아궁이가 없으니 이렇게 화로에 숯불을 담고 밥을 지었답니다. 산에서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터라 반찬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이 전부였습니다. 막장을 풀어놓고 파와 달래 정도만 썰어 넣은 다음 간장으로 간을 맞춰 끓입니다. 이걸 한번 끓여 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이거만 계속 먹었어. 밥하고 이 뽀글장만 계속 일주일만 먹어서 그래도 이게 질리지가 않습니다.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뽀글장은 국물이 거의 없도록 끓이는 강원도식 강된장입니다. 찌개와는 다르죠. 뽀글장과 잘 어울리는 게 나물밥입니다. 이거는 물론 맛있겠네. 숫쟁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나물밥과 뽀글장만큼은 할 줄 알아야 한다죠. 향이 너무 좋은데요. 잘하지요, 밥은. 말하면 다 잘해. 밥 같은 거. 다 해먹으면 호래비 생활하고 산에 다니면 다 호래비. 잘해 먹습니다. 일은 힘들고 호래비 생활에 지칠 때면 막걸리 한 잔이 위로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아, 맛있겠다. 모두들 마다하는 험한 일이었지만 자신린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숲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땐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죠. 자식이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간부터 이 좋다 하니까 이제 좀 여러 사람들도 하고 좋은 거를 생각하지. 옛날에는 제일 천한 직업이야 이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손을 보세요, 손 저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아니라 저 손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그래도 한 50년 얘기했으니까.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 아버지가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몸을 태우는 일인데 어찌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불덩이를 견뎌 비로소 숯이 되듯 아버지의 고단한 시간들이 그렇게 밥상을 따뜻한 온기로 채워줍니다. 이제는 나무를 베고 나르는 일은 기계가 대신하니 세월이 참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건 저 숯가 아래 숯가마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숫쟁이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가마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군요. 네, 여기저기 나무를 찾아가서 숯막을 짓고 또 가마를 만들고 나무를 이게 벌목을 해가지고 숯을 만들고 상당히 일이 힘들었을 거예요. 또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니 외롭기도 했을 테고, 그게 그분들 이 말 속에는 내 속이 숯껍데기가 됐어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속에 검은 숯땡이. 석탄과 석유가 등장하면서 산골짜기마다 흔했던 숯가마도 숯을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정택일 씨는 요즘도 매일 산에 오릅니다. 이것이 눈이 마음에 와가지고 뚝 벌어서 내려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해가 가려고요. 아, 나무 하시는 거예요? 예. 정택일 씨에겐 여전히 나무가 제일 중요한 연료입니다. 겨울이면
방에 불을 떼야 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산에 오르곤 한다는군요. 아침 먹고 가가지고 많이 해놨다가 점심 먹고 한 짐 치고 시간이 남으면 또 오죠. 하루에 2번 정도? 예, 2번 내 3번 정도 되네. 젊어서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잇기도 했다니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이만하면 한때 넣겠다. 15. 철이 들기도 전에 지게 지는 법부터 배웠답니다. 이선 지게를 좀 해나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가 그놈을 가만 보니까 나무지라 하기도 하고 뭐 풀두배라 하기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래 50년 세월 훑어 넘게 계속 지게질 했죠. 어느새 70을 넘긴 나이. 그만두어야지 몇 번을 마음먹으면서도 지게를 내려놓지 못했답니다. 집에 나무가 쌓여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기 장작들이 많네요. 야, 여기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야 여기 막 가을부터 때 다 없어. 저 뒤에도 저 많아요. 나는 솔직히 저 양식보다가 낙이 더 중요해. 양식보다 땔감이. 예. 네. 이제 와요. 야. 땔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만큼이나 안주인에겐 끼니마다 불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불씨를 다른 아궁이에서 꺼내오시네요. 어머니, 예. 이거 지금 아궁이 위에 냉장고가 있네. 예. 이거 왜 아궁이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거 화투라고. 예? 아궁이가 아니고 화투라고 이거 저기 불씨 묻기에서 재료에다 담아놨다가 네. 그래가 이 불씨를 여기 갖다가 묻어놨다가 아, 밥할 때 가져가야지. 불씨를 따로 보관해두는 화투라고 하는 건데요. 숯에 재를 덮어두면 불씨가 꺼지지 않는답니다. 기니 때마다 화투에서 불씨를 꺼내 낙엽처럼 불이 잘 붙는 것을 올려놓고 불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뭐 전기밥솥이다 가스레인지에다 이래 해먹지만 옛날엔 이 불을 이렇게 안 떼면 네. 밥을 못 한다니. 행여 불씨를 꺼트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날벼락이 떨어지곤 했다죠. 평생 불씨를 목숨처럼 지키고 살았지만 가마솥은 비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쌀은 고사하고 거친 좁쌀도 늘 부족하기만 했으니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부자집들 몇 집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 건 사봐야 쌀은 못 사고 좁쌀 사가지고 이제 쪼밥 해먹고.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 그래서 조밥을 드셨고. 쪼밥도 뭐 시큰 먹소. 시큰 못 먹지. 남편은 나무를 하러 갈 때면 조밥 한 덩이 챙겨들고 산을 오르곤 했답니다. 쌀이 더 흔해진 요즘도 가끔 조밥이 상에 오른다니 힘들었어도 그 시절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장에 나가 나무 몇 진 팔고 나면 가끔 남편 손에 오징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들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 내장 하나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좀 청국장 끓여 먹어야지. 오징어 내장으로요? 이거 상지 1이래 우리는. 아, 오징어 1이. 아, 그 청국장에 넣으면 맛있어요? 야 맛있어요. 남아가지고. 오늘은 이 오징어 내장을 청국장에 넣어 끓이신다는데요. 삼척에선 오징어 내장만 시장에서 따로 팔 만큼 즐겨 먹는답니다. 내장에 맛들이면 오징어는 쳐다도 안 본다는데요.
밥을 다 짓고 나면은 아궁이에서 벌겋게 달아오른 수출을 꺼냅니다. 이따가 이래가 찌개도 끓여 먹고 청국장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다 이다 했지 뭐. 화로에 수출 옮겨놓으면 맛있는 냄새들이 부엌을 채웁니다.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오징어 이리 청국장입니다. 소금에 절여둔 고등어는 석쇠에 올려 굽습니다. 약한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지면 밥도둑이 따로 없었겠죠. 집 한쪽에 따로 챙겨두었던 큼직한 나무들을 싣고 집을 나섭니다. 나무 장작 좋네. 좋고 말고 이거. 크기를 보니 보통 나무들이 아닌 것 같은데 뭘 하시려는 걸까요? 도끼질 솜씨가 다들 보통이 아니신데 다들 나무하고 숯 만들며 살아온 덕분이겠죠. 글쎄 겨울에는 이게 양식이에요. 나무가요? 예. 이때 되면 장작 이거 지고 새벽에 일로 길도 없고 네. 좁은 길래 가지고 삼척 시내가 팔고 이래. 여기 마을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구나. 그럼요. 옛날에 땅에 큰 구덩이를 파고 안에 장작을 태워 거대한 숯을 만듭니다. 장작이 이렇게 화력이 좋을 때 돌로 이래 넣어가지고 돌을 달구거든. 장작불 위에 돌을 얹어 달구는데 이게 삼배를 짜기 위해 삼을 찔 때 이용했던 삼굿입니다. 두 개의 구덩이를 파고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 한쪽에 열로 삼을 찌던 전통 방식인데요. 아, 갈증을 좀 내라고. 더 이상 삼배를 짜지 않으니 감자나 옥수수가 삼을 대신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삼굿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꼭 한지에 싸서 넣으신다는군요. 한지 이게 기름 이래 놓으면 야가 기름 뭐가 고기에 이게 안 빼니까 맛있지. 고기가 기름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한지로 정성스럽게 싸놓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장작을 깔고 솔잎을 올립니다. 땅속에 아궁이를 만들어 놓은 셈인데요. 이제 준비한 고기며 감자, 옥수수들을 차곡차곡 챙겨 넣은 다음 그 위에 솔잎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향기가요. 요 고기가 단지 되면 맛있어요. 풀향이요? 좋은 거. 준비가 끝나면 먹거리들을 넣은 구덩이를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돌이 충분히 달구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들어있는 구덩이도 흙으로 덮습니다.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덮어주어야 한다는데요. 흙을 덮으면 불은 꺼지지만 돌이 충분히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열기는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거죠. 일종의 돌이 숯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바게트째로 보여야지. 통째로 보여. 불길이 확 솟구치는 게 보이십니까? 불러야 한다. 구덩이 안에 화력이 엄청난 모양입니다. 폭발할 것 같아. 진물이야! 그래, 진물이야. 이물 구멍 막아! 더 이상 올라오지 말고 그쪽. 이렇게 구멍을 뚫어 물을 붓는 걸 김을 내는 물이라고 해서 김물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부은 다음에는 재빨리 구멍을 막아주어야 한답니다. 김이 들어가는 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래 김물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해야지. 아, 이거 늦추면 안 돼. 놓치면 햇김이 새면 안 돼. 이 상구 속에 감자하고 뭐 옥수수, 고기 이런 것들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익히는 과정이죠. 스팀으로. 스팀으로? 네. 찜이네요, 찜? 네, 찜.
그러니까 뜨겁게 달군 돌을 넣은 구덩이에 물을 부으면 통로로 수증기가 다른 쪽 구덩이로 전달되는 찜이 되는 거죠. 아우 세워라 멈추어라 해라. 아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먹먹합니다. 요. 그래도 어느 시절이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인생 내일 모레 고래당 70이요. 2시간쯤 지나 드디어 구덩이를 엽니다. 정말 땅속에서 제대로 잘 익었을까요? 안 적으면 다 익었다. 그거 문제다. 호호, 김이 무럭무럭 나오는 게 잘 익은 것 같네요. 솔잎 향이 그대로 배어 있어 솥에서 찐 것보다 더 맛이 좋다는군요. 잘 익었지 뭘. 잘 익었네. 퍽신퍽신하네. 퍽신퍽신해. 아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옥수수 하나 까줘요. 어우 달다. 아니 요새 궁금하게 어우 귀하는데. 잠좀 기름에. 고기도 잘 익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한지에 기름이 쏙 배어들면서 솔잎 향까지 더해져 야들야들 부드러운 수육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즐거운 놀이지만 하루 종일 삶을 쪄서 배를 짜야 했던 시절엔 상군만큼 고생스러운 일이 없었다죠. 아이고 구경을 그걸 어디가 구경하고?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보니 손이 닳도록 배를 짜고 살았어도 늘 끼니 걱정에 애가 타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걸 깎아 먹으면은 현재 오니까 우리는 뭐 고기라든가 모든 게 다 있지만 그 전에는 고기랑 구경을 못했고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예요. 솔직히 어르신들 그만큼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참 우리들이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잘 사는가 참 그게 좀 아쉽죠. 감자 한 입에 목이 메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아궁이가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속 아궁이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따뜻한 온기를 품은 불씨가 되어 시리도록 추운 인생의 고비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 아궁이에선 또 어떤 불씨가 타고 있을까요? 숯은 불을 떼기 위해 필요한 연료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숯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을 담글 때였습니다. 지금 그 간장을 담기 위해 소금물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됐네. 됐어요. 됐어. 이 정도면 돼. 예. 조만큼 나와야 돼. 이게 소금 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너무 싱거우면 이렇게 뜨질 않아요. 예,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간. 나 간 맞췄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장 담글 때 숯이 사용된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잘 띄운 메주를 깨끗하게 씻어 항아리 안에 넣은 다음 소금물을 붓습니다. 이대로 두면 간장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숯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무 숯이나 넣는 게 아니고 충분히 불에 태워
연소를 시킨 수치여야 한다는군요. 그리고 수치를 뜨겁게 달군 다음 그것을 그대로 넣는다는 점입니다. 와, 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달군 수치를 넣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군요. 그 불이 있잖아요. 불이 온기가 이게 뜨거워가지고 균이 뜨거운 데는 균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다 연기 나지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숯은 80~90%가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탄소가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부패를 막아준답니다. 과학을 몰랐던 옛 어른들의 지혜가 참 놀랍죠. 장을 담근 항아리에는 이렇게 새끼줄에 수출을 매달아 금줄을 쳐놓곤 했습니다. 저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말아라. 귀신을 침범하지 말아. 사람은 침범하고 사람은 괜찮고. 이게 장을 잠궜다는 표시네요. 예. 아이를 낳은 집 대문에도 이렇게 금줄을 달아놓곤 했지요. 숯이 해로운 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니 단순한 미신만은 아니었습니다. 밥 해는 데다가 넣으려고요. 수술요? 네, 숯밥 하려고요. 숯밥? 예. 숯을 밥을 할 때도 넣으신다는군요. 주로 묵은 쌀로 밥을 할 때 숯을 쓰신다는데요. 이렇게 숯을 넣어 뜸을 들이면 냄새가 없어지고 밥이 찰지고 맛있어진답니다. 밥을 지을 때 숯을 솥뚜껑 위에 올려놓기도 한답니다. 왜 숯을 올려 놓으시는 걸까요? 밥이 많은 밥 할 때도 이렇게 밥이 잘 익어요. 쌀이 골고루 익고 또 그래야지 맛있어지지. 이게 잘못되면 이게 밥이 삼층밥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이렇게 숯을 올려놓으면 골고루 열이 전달돼 밥이 더 맛있게 지어진답니다. 그새 숯밥이 다 됐네요. 밥을 태웠을 때도 숯을 넣어두면 탄 냄새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튀김을 할 때도 숯이 톡톡히 한몫을 합니다. 숯을 넣으면 그 기름이 더러워지는 거를 막아준대요. 그래서 옛날에 물에도 숯을 넣어서 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기름에 숯을 넣고 튀김을 하면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잘 유지되어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을 만들 수 있답니다. 네, 고기를 구울 때도 숯불에 구우면 더 맛있습니다. 갈비살을 다져 떡갈비를 만드신다는데요. 떡갈비는 간장을 기본으로 양념을 만들어 하루 정도 재워둡니다. 육질을 곱게 다졌기 때문에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먹기 좋은 음식인데요. 이렇게 고기에 양념을 했을 땐 숯불에 구워야 맛이 좋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한데 배가 고파지는 거지. 이유는 불길이 직접 닿는 게 아니라 강한 열로 속까지 순식간에 익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머슴을 단단히 살아볼 테니까. 살짝 익혀놓은 뼈대에 양념한 갈비살을 붙여 네모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모양이 떡처럼 생겼다고 해서 떡갈비라고 부른다죠. 떡갈비는 양념을 했기 때문에 붉기 세면 겉이 쉽게 탑니다. 그래서 은은한 숯불에 구워야 타지 않고 속까지 잘 익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나라에선 생고기를 구워 양념을 찍어 먹는데 우리는
미리 고기에 양념을 한 후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숯불에 양념한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한 건 삼국시대부터랍니다. 조선시대 풍속화를 보면 화로에 숯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예 고기를 구워 먹는 난로회까지 있었다죠. 숯불을 담는 화로를 이용해 다양한 구이 음식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고기에 양념과 기름을 바른 다음 숯불에 한 번 굽고 눈이나 찬물에 식혔다가 다시 굽기를 3번 정도 반복을 한답니다. 이렇게 차갑게 식혔다 구우면 육질이 더 연해진다고 하는데요. 눈 오는 겨울밤 먹는 불고기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가진 설야 미역입니다. 다진 고기를 구울 때도 숯불이 꼭 필요했습니다.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어 넣은 다음 양념이 골고루 섞이도록 잘 치대어 놓습니다. 한지나 면보자기를 물에 담가 적신 다음 양념한 고기를 넓적하게 반대기 모양으로 만들어 쌉니다. 이렇게 해서 한지로 싸서 구우면 모양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육즙이 빠져나가지도 않아서 맛이 더 좋답니다. 타지 않도록 물을 묻혀가며 숯불에 은은하게 구우면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 맛이 일품인 섭산적입니다. 고명으로 잣가루를 올리는데 맛도 좋지만 모양에 공을 들인 귀한 음식입니다. 고기와 채소들을 넣고 육수를 부어 끓이는 신선로는 탕기 가운데 화통이 달려있어 숯을 넣어 끓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처럼 끓여서 상에 올리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금방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숯을 이용했던 거죠. 밥상 옆에 화로를 두고 여럿이 끓여 먹는 전골도 숯을 담아둘 수 있는 화로가 만들어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숯은 오랫동안 우리 밥상에서 가장 좋은 맛과 온도를 유지시켜준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높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화전민들이 처음 들어와 터를 잡은 오지마을입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이 언강이 그대로 길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지금 저 80일째 걸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 막 자동차가 지나가지 않고 탱크 같은 거 없어요. 옛날에 이제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나무 홀레는 이걸 이제 수레로 다 끌고 갔죠. 이렇게 썰매를 해가지고 끄고 그랬어요. 강이 얼면 산에서 나무와 숯을 해다 팔기가 더 수월했답니다. 얼음을 깨고 잡는 물고기는 겨울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이 정도면 먼저. 그런데 고기 잡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여기 우선 군데군데 얼음을 깨고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이 구멍을 2개로 일렬로 이렇게 뚫으시네요. 네, 거기다 이제 끈을 내 가지고 그물을 놓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물? 예. 자, 이제 그물을 놓을 시간. 장대와 그물을 챙겨든 마을 최고의 강태공들이 위풍당당 등장합니다. 아버지, 그 장대는 뭐예요? 장대는 이제 저거다 이렇게 저걸 넣어가지고선 그물을 넣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게. 장비예요, 장비? 네, 장비예요. 고기 잡는 장비. 제수했는데 제수했어. 그러니까 이 장대가 바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장대에 줄을 매어 얼음 밑으로
길게 내려놓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아니야, 끈이 있으니까 괜찮아. 끈을 묶은 장대가 언 강물 속에 떠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얼음 구멍마다 손을 넣어가며 장대를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 장대에 매어놓은 줄에 그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셨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바늘도 깨듯이 구멍마다 끼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줄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줄에다가 이리에다 그물을 이제 되게 일명 초커라고 하는 거죠. 산발이. 저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당겨서. 당기세요. 그물이요. 이렇게 장대에 달려있는 줄에 그물을 묶은 다음 천천히 잡아당기면 물속에 그물이 쳐집니다. 고기들이 오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다는데요. 추위에 고기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물만 쳐놓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군요. 이 나무는 뭐예요? 이 나무는 이제 고기를 몰기 위해서 얼음으로 추드리면은 이 고기가 놀래가지고 올라가거든요.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자, 이제 고기를 몰러 나갑니다. 어이구, 이 얼음 두드리는 소리가 엄청나네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 정도면 잠자던 고기들이 죄다 깨어났을 법한데요. 네, 이 제대로 걸려들었네요. 또 있다. 옳지, 조그만해. 이거 뭐 조그만해 이게. 좋지. 세 마리. 이 겨울강의 주인들 이름이 뭘까요? 누치. 아이고, 이 녀석들은 팔뚝만한 게 힘이 아주 좋군요. 민물고기들이 낮에 잠을 자기 때문에 잘 안 잡히는데 이만하면 운이 좋은 거랍니다. 아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아유, 예. 어디서 이렇게 큰 걸 잡으셨어? 얼음구녕에서.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수고들을 했어요. 어떻게 추운지 아주 수시다 참새다 구우면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눈치가. 그래서 여기다 부탁을 왔습니다. 잡은 고기들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오면 이제 마을에서 수출 제일 잘하는 이 할머니가 나설 차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저 강건네 그 영상거리는 데 들어가면 아주 수상판이 많았었어요. 아주. 수상판이라 그래요? 예. 천년 그거 많은 거 해서 가만히 대해서 딴 사람이 수도 때문에 이제 얼마씩 주면 내가 팔아먹고 그랬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생계가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그랬지. 숯가마에서 숯을 만들면 강 건너 큰 길까지 숯을 날려주는 일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숯을 머리에 이고 지게에 지고 험한 산길을 하루 종일 걸었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힘드니까. 와, 맛있겠다. 맛있겠어, 정아주. 숯이라면 이제 지겨울 만도 한데 그래도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죠. 이렇게 잘 잡아. 난 입에 넣을래요. 뇌가 있어서 뭐. 맨배야요. 좀 뜨거워서 그래. 맛있네, 진짜 맛있네. 응. 맨배가. 이거 먹어도 뭐 지르지도 않네요, 이거. 그 맛있게 했으니까 그랬지 내가. 시래기를 깔고 날콩을 얹은 다음 누치를 올리고 매콤하게 찜을 해먹어도 맛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여기 계셨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뵈러 왔습니다. 아니요. 저요 영천이지 머리도. 저요. 머리 하얗죠 뭐 그렇지. 이렇게 아주. 내 머리하고 비슷하네. 이건 누가 지게를 지어요? 내가 저요. 아이고 웬일이셔? 이게 뭐가 들었어요 지금? 진짜요. 이거 아, 내가 집 소심하네. 팔려가려고. 아 옛날에 숲 팔던 시절에 예, 그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일어나죠. 웬 기운을 쓰셔 이렇게? 내가 그렇게 기운 시잖아요. 그래 말이야. 예. 접으시려고 좀? 나처럼 아니야. 해보세요. 나는 잘 못해. 아유 해보세요 좀. 응? 해볼 수는 있지. 이거 봐, 이거 적어서 안 돼. 응, 안 돼. 아유 이건 못 일어나. 아이고, 왜냐면 나도 잘 치는데 너무 이 어깨거리가 적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아. 뚱뚱하게 입으셨으니 그렇지. 뚱뚱이 좀 얼어 죽으려고 얇게 지게 지려고 무슨 얇게 입고 나오나? 아유 벗고 좀 접어요 좀. 들어가. 잔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들어가자고.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82요. 어휴 대단하셔. 겨울이면 좁쌀로 떡을 해서 두고 먹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쪄서 이제 짐이 오르냐 저 수리치를 여기다 넣었다가 뜸이 들은 다음에 이제 절구깨로 찧어야지. 절구깨로 찧어야 돼. 바로 위에 시루를 얹고 좁쌀을 찝니다. 여기에 수리치나무를 데쳐서 넣고 한 번 더 찐 다음 절구에 넣고 쳐서 떡을 만듭니다. 아유 그런 데는 다 해. 떡을 보관할 때는 벌집에서 나오는 벌밀을 바릅니다. 시방을 이렇게 놔둬도 이게 벌밀이라는 거예요. 그 저기 벌. 아, 벌통에 있는 거 그게 밀이에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떡에다가 이렇게 들지름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저 활에다 4개요. 4개 가져오면 떡이 맛있고 붓지도 않아요. 화로 위에 두었더니 이렇게 벌밀이 물처럼 녹았네요. 이 벌밀과 기름을 섞어 떡에 바르면 맛도 좋고 잘 굽지를 않는다는군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좁쌀 수리치떡은 칠칠한 겨울밤 더없이 좋은 간식거리였습니다. 떡이 굳으면 화로에 구워 먹곤 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납작해진 떡이 숯불에 한껏 부풀어 오르며 노릇노릇 구워지면 금방 만들어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게 술에 서너 마리씩 했잖아 아주 빌려서 아주. 그래가지고 얼궈놓고 겨우내 구워 먹었지. 아니 서너 마리인데도 모자라? 그럼요. 식구가 많으니까. 요즘은 한 말만 해도 먹을 사람이 없어. 화로에 숯이 담겨 들어오니 방 안 가득 온기가 퍼지고 구운 떡 하나에 시름을 풀어놓습니다. 이거 무슨 집에서 해놓고 야 얘들아 심심하니 군방 구워 먹어라. 응? 저 옥수수 구워 먹어라. 감자 고구마 먹어라 말이야. 이게 다. 그리고 이걸 가운데 놓으면은 왜 그렇게 안정이 되는지 몰라. 훈훈하잖아요. 훈훈하기도 하고 얼굴이 이렇게 마주 보게 되고 말이야. 근데 이거 없을 때는 공허하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여기는 이 강원도는 집과 집 사이가 모두 멀어서 네. 이렇게 만나면 그냥 웃음만 나고 그럼요. 서로 좋고 이런 거에 내지고 그게 강원도의 특색이에요. 화로가 하나 있음으로써 이게 참 행복하네요. 아궁이도 화로도 이젠 사라져가는 추억이 됐습니다. 좀 걷는데 출렁출렁해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이 섭다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얼어붙은 강 아래 깊은 물이 흐르듯 숯처럼 뜨겁게 살아온 사람들의 밥상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다 얼었습니다. 아유. 이 언강 위를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참 재밌네요. 아유, 바람이 차긴 한데 이렇게 강을 걷다 보니까 또 불같은 숯이 그리워지네요. 나무가 숯이 되고 또 한 점 재가 되는 걸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우리 사람이 산다는 건 어쩌면 활활 타오르는 분노 또 욕심 같은 이런 불덩어리들이 그것을 삭히고 단련시켜서 따뜻한 온기를 가슴에 품은 수치되는 과정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아유, 글쎄요. 저는 과연 단단하게 잘 달구어진 숯이 돼서 잘 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